알리와 테무가 우리나라 시장을 다 집어삼킬 수 있다. 이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이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너무 성장세도 빨랐고 이 거센 파고가 오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한 5월 말쯤에 매출 이런 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폭발력이 별론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이 알리와 테무, 중국의 C커머스의 근황을 한번 전해드릴까 해요. 자, 숫자만큼 정직한 건 없죠. 테무와 알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지표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뭐냐,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앱에 들어가 보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올 초에 이 아이템을 할 때만 해도 지금의 성장세라면 테무가 11번가를 뒤집고 3위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을 했었는데 6월이 되도록 테무는 4등입니다. 이게 좀 더 심각한 거는 이 알리 테무의 사용자 수를 보면은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어요. 이제 들어가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앱을 깐 사람들이. 뭐 들어가는 사람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매출만 늘어나면 되지, 객단가만 높아지면 되지. 그런데 지금 이 매출을 보면은 여기 1, 2, 3, 4 티몬까지 전부 다 국내 업체죠. 알리가 그렇게 요란벅적하게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티몬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쇼핑에서 그치고 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가 보지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앱을 들어가 가지고 구매까지 가는 이 확률, 이 구매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쿠팡이 한 7, 8%? 그러니까 100명 들어가면 이 중에 7, 8명 구매를 한다는 건데, 이게 쿠팡이 좀 비약적으로 높은 거고 평균이 1.3%인데 다운을 받은 사람 수로는 알리와 테무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 구매 전환율과 매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를 전부 집어삼킬 것 같던 C커머스가 지금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양새예요. 언론의 어떤 이목 집중, 화제성, 광고, 엄청난 마케팅비, 이 모든 걸 다 누렸음에도 왜 폭발적이지 못했나? 왜 결과는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나? 일단 대표적인 게 이 플랫폼 자체의 이미지 문제입니다. 알리나 테무, 중국에서 온 물건들, 근데 너무 싸구려고 품질이 좋지 않고 심지어 몸에 위험하기까지 하다라는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고 발표가 나오면서 이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미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만만치 않더라. 산자부가 내놓은 4월의 자료를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올해 4월 달에 오프라인은 매출이 좀 0.2% 정도 떨어진 걸로 나와요. 근데 온라인 매출은 22.2%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알리 천억 페스타에 맞서기 위해서 굉장히 큰 할인을 했기 때문에 매출 증진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지난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죠. 지금 올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알리의 출혈 경쟁으로 맞서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 물품이 경쟁력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갖출 수가 없으니까 쿠팡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웨이아이시의 쿠팡 물류센터에다가 직원을 20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중국의 저가 도매업자들을 직접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셀러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 업체가 파는 물건들은 대표적인 게 핸드폰 충전기, 고속 충전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과거 3배, 4배씩 차이 났던 게 지금 한 1.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일부 품목입니다. 일부 품목.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 정화 기능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품질이 낮은 물건이 많으니까 알아서 도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맥을 좀 못 추고 있나요?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세계 시장에 훨씬 더 진심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테무의 미국에서의 실적을 보면 여기도 좀 심상치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미친 듯한 성장률을 보이던 테무가 미국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둔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그 이유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테무 본사인 핀도더의 전략적인 판단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틱톡의 퇴출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틱톡이 진짜 철퇴를 맞고 지금 미국에서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걸 보면서 우리도 미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큰일 나겠다, 이게 그동안 쓴 이 돈이 전부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겠다, 겁을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의 광고비로 쓰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일주일 안에 배송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5달러를 팔 때마다 7달러씩 적자가 난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올 정도로 적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짓기로 했던 물류센터를 멕시코에 옮겨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무가 지난해 4분기에 이 전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이 매출의 비율이 57%였는데 이게 올 1분기에 40%로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분의 1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뭐 전기차니 뭐 과잉 생산이니 이걸로 계속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 물품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35% 정도 차지했던 게 올해 들어서 이제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로 좀 점유율이 낮아졌는데, 테무가 미국과 유럽이 좀 불안하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 확장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결국은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외신에선 나오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 한국을 포함한 이런 아시아 쪽으로 돌리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구 형태의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한 한계인데, 직구는 결국 그게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그 나라의 세관을 통과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통관 절차에 투입되는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알리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3배, 4배, 5배, 6배 주문 건수가 폭증을 한다 한들 배송일만 늦어질 뿐 이 물건을 더 빨리 받아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게 소비자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직구만을 가지고 한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기는 좀 어렵다. 진출해 있는 나라가 지금 70개도 넘어요.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아세안, 뭐 미들아시아 이런 데서도 이 테무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삽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나라에 그런 물건을 만드는 산업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가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반감이 적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막으면 어떡하지만 이것만 우려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미국 없어도 뭐 멕시코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뭐 칠레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리테무가 어쨌든 돈을 버는 방식이 박리다매잖아요. 최근에 좀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지만 또 너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중국의 과잉 생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을 향해서 계속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We're monitoring spillovers, and I wouldn't take anything off the table as a response. 大肆炒作所谓的中国产能过剩论，宣布对中国电动汽车等产品加征关税。此举的政治意味明显，将会带来严重的负面影响。 중국 내에서 다 소비를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물건을 해외로 밀어내기 위한 창고로서 알리테무를 이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과잉 생산이 되는 품목의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방직,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방직은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와 2차 전지와 태양광은 아니다, 과잉 생산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을 생산을 하는 클러스터가 생성이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이거 공장 돌리는 거 중단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미국에서 좀 제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명분으로 공장을 멈출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기차와 태양광과 2차 전지는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과잉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항변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중국의 말을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알리테무에서 파는 거 있나요? 없죠.
알리템에서 파는 거 없어요. 이거는 약간 국가 기관 산업하고 연관이 되는 대기업들이 주도로 찍어내는 물건들이거든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런데 알리테무에서 팔리는 물건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 때문에 알리테무를 권장한다는 말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알리테무를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 뻗어내려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는 대기업 또 자본가 이쪽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수많은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소비가 침체되면서 소위 자영업자나 이제 소기업들이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을 테무나 알리가 퍼다가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영세업자들, 작은 기업들이 돈을 번단 말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 중국이 지금 첨단 산업을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알리, 테무, 쉬인 전부 AI를 도입한 이커머스 첨단 산업이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까지 이들 이커머스 업체에 지원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325조 원에 달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더 지원하겠다. 물류센터 짓고 뭐 물류 시스템 갖추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의 지원금까지 온다면 설사 미국에서 좀 주춤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주춤해도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확장을 해나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쓰일까요? 이걸 좀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알리가 전반적으로 좀 물건이 많이 안 팔린다고 그랬죠.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직구에 대한 수요도 많이 떨어졌고 품질 이슈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한국의 업체들이 한국관에서 팔고 있는 이 물건들조차도 약간 같이 알리에서는 좀 구매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 업체들 입장에서 봐도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다른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과 별 차이 없더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매출이 더 나오지도 않고 뭐 일부 품목은 오히려 좀 덜 나오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알리에서 많이 팔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너무 의외로 신선식품이에요. 이게 중국 플랫폼이라 신선식품만큼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초저가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알리에 들어가서 이런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알리는 콜드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신선식품들을 보관하고 그 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송을 해주고 이동을 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국가의 허가도 받아야 되지 공사가 너무 커서 시스템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알리가 최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매점 수로만 보자면 이 빅4에 속합니다. 수도권만 따지고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이 가장 많아요. 알리가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를 한다면 적어도 이 저장고를 갖추는 효과는 가지고 올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이동하는 데 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워낙 많은데 이걸 좀 중국이 대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테무 역시도 미국과 유럽에서 이 점점 발을 조금씩 빼고 있는데 알리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뭐 사실 이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알리와 테무 중국 시커머스에 대한 예상이 조금씩 빗나가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진심을 다해서 이 시커머스를 전 세계에 키우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 플랜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치밀하게 이런 거를 이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무슨 직구 금지하겠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사실 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들만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기업의 경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더 입체적이고 깊은 고민이 담긴 정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